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은 골드 실버 공이 다 하락장입니다. 어제 밤 새벽 3시 반에 2월달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골드 실버 시장은 바로 하락으로 돌아섰고, 달러 시장은 상승으로, 또 국채 시장은 국채 수익률도 상승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자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의사록에 담긴 중요 내용은 나중에 시황 분석할 때에 언급하기로 하고, 어쨌든 어제 아침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로 공개가 되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의사록이 어제 공개가 되면서 바로 골드 실버 시장은 하락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나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토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1826불 68센트, 1g당 58불 73센트, 1kg당 58,731불 01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내가 살 때가 32만 9천원, 내가 팔 때가 29만 1천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8,738만 2천원, 8,738만 2천원에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 FOMC 의사록 공개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자서 발음이 지금 꼬입니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 실버입니다. 실버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국제 시세가 실버가 21불 58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980원, 팔 때가 3,03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오늘 아침에 110만원, 110만원에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2월 1일 날 FOMC 회의 의사록이 어떤 것이 담겼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의사록 공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1월 달에 사실은 12월 달 그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1월 달에 발표되기 전에 FOMC 회의를 했죠. 그래서 12월 달 CPI 지수가 1월 달 봤을 때 12월 달에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죠.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1월 달 CPI 지수 발표되기 전에 2월 1일 날 회의할 때도 인플레이션 아직까지도 높다 이렇게 의사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0.25% 그 금리 인상이냐 0.5% 금리 인상이냐, 이 부분에서 일부 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이 0.5% 인상안을 지지를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의사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이 인플레이션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1월 달 소비자 물가 CPI 인플레이션 발표되기 전에도 벌써 일부 위원들은 0.5%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거죠. 그렇게 지지를 했다,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1월 달은 0.25%, 2월 1일 날 0.25% 금리 인상을 했죠. 결과적으로 2월 달에 이제 1월 달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가 2월 달에 발표가 됐을 때에
높게 나왔죠. 그래서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빅 스텝이냐, 스몰 스텝이냐, 0.25냐, 0.5%냐,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3월 달 FOMC 회의에는 0.5% 인상이 거의 굳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의사록에 담기면서 달러는 강세로 돌았었고, 국채도 강세로 돌았었고, 골드와 실버는 하락으로 돌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이 결과가 나오면서 세인트 연은 연방위원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데 긴축 속도를 높여야 된다, 매파적인 발언이 또 튀어나왔죠. 그러면서 어제 미 증시도 거의 혼조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0.13% 상승했지만 다우나 S&P는 0.16에서 0.26으로 하락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 증시는 거의 혼조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달러 인덱스도 어제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상승을 했죠. 오늘 아침에 104.338인데 어제 104.418까지 상승을 했다가 아침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바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미국제 수익률도 조금 하락했다가 바로 3.920으로 다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FOMC 2월달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달러는 강세로, 국채 수익률도 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304원, 어제하고 뭐 환율은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어제 조정을 받고 오늘 아침에 반등을 했는데, 어제 역시 비트코인도 발표되고 난 이후에 조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해 올라오는 이런 이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더리움도 오늘 아침에 1641불, 어제보다 한 9불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월 달에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부채 한도, 지금 현재 12월 달에 내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 조정을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임시 방편으로 합의를 해서 연장을 했지만, 지금 미 싱크탱크에서 지금 의회 부채 한도 조치가 없으면 올 가을,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미국이 디폴트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인 얘기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을 더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에 1월 달에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그때에 어쨌든 뭐 잘 협의가 돼서 그 순간은 넘겼는데, 한도 조정은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차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올 늦여름, 초가을 되면 또 이게 문제될 것 같다라고 이미 벌써 지적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 부채 한도 문제가 하반기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미국 정부 부도 날 일은 없겠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라인도 지금 국채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시장인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2020년 이후에 최저로 지금 내려앉았다. 지금 유가도 지금 2월달 들어와서 많이 꺾였죠. 유가도 많이 내렸고, 지금 가스도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2월달 물가 지수는, CPI 지수는 좀 좋게 나오지 않겠는데, 이런 뭐 이론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6월 달 인플레이션이 많이 만약에 잡힌다면 3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뭐 0.5%를 하느냐 0.25%를 하느냐 뭐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거의 0.5% 인상이 최종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더 연장하는 이 금리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5.5%에서 6% 정도까지 최종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라크가 중국과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허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달러 힘이 굉장히 빠지는 내용인데 워낙 지금 강달러기 때문에 뭐 지금 큰 문제의 내용은 없겠지만 이 석유를 원래 이제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로 자리를 잡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석유 결제를 달러를 사용하면서 기축 통화로 한 번 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라크에서 중국과 이라크의 교역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는 걸 이라크에서 허용을 했다. 이렇게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걸 허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현재 러시아와 수출입하고 있는 결제를 러시아 화폐로 지금 하고 있고 국제제재 때문에 달러로 결제 못하고 러시아 화폐로 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현재 뭐 역시 중국 위안화를 국제 결제 시스템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라크가 중국과 교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걸 허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인텔 뭐 대표적인 미국 글로벌 회사죠. 인텔에서 배당금을 올해 66%를 삭감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6년 내에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경기 침체에 대비한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배당을 좀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뭐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흐무트에서 지금 소모전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나온 정보 이제 이야기는 91m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지를 탈환하는데 91m를 전진하는데 100m도 아니고 91m를 전진하는데 사상자가 2,000명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뭐 그보다 더 나와서 나왔지 그 밑으로는 적게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91m 전진하는데 2,000명이면 910m 전진하려고 하면은 거의 2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난 소모전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3월달 이제 러시아에서 전쟁을 지금 치르는 여러 가지 부분은 그러니까 1차 대전 내지 2차 대전 인의 전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피해를 입고 있고 거기에다 우크라이나 사상자까지 따지면 엄청난 이제 피해가 되겠죠. 그게 이제 가장 러시아에서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탱크가 없다는 거죠. 탱크가 전차가 없이 그냥 맨몸으로 뛰어오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딱 띄워놓고 어디로 오는지를 다 보고 있다가 오면 거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총알바지를 만들어버리는 뭐 실질적으로 동영상이 어제 떴고 그런 거 봐보면 참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러시아 전쟁 진행하는 거 보니까 한심하다는 얘기가 제가 전문가 아니라도 봤을 때 정말 한심하게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이 정말 러시아가 진짜 탱크가 없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게 이제 이 지상 공격을 하면 앞에서 탱크를 내세우고 소총수가 뒤에서 이제 소총부대가 따라가면서 이 탱크가 전차가 지나가면서 그 총알을 막아주는데 그냥 그거 없이 밀고 들어가니까 전차 없이 밀고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총알 바디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막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지금 세계 질서가 아닌가. 대외적인 여건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골드 실버 시장에 큰 영향을 못 주고 있지만 저 전쟁은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사상자마도 20만 명이 넘는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어제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사실 어제 그 의사록이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대체적으로 의사록이 뭐 좋게 나올 거다라고 다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록 공개가 되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0.5% 지지한 0.5% 인상을 지지한 위원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앉았을 때에 하락했을 때에 피봇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 정책이 나오지 않느냐 이래서 기대가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역시 1월달 인플레이션 발표되기 전이지만 12월달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2월 1일날 FOMC 회의를 했지만 그때 당시도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0.5%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한 위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FOMC 회의, 2월 달 인플레이션 결과가 3월 달 FOMC 회의에 지금 영향을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3월 달은 거의 0.5% 인상안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의 3월달, 4월달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달, 6월달까지도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봐가지고 인상을 계속 해 갈 가능성이 많다. 최종 인상이 5.5 내지 거의 6%대에 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대 가게 된다면 정말 개발도상국이나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같은 사람 치명타를 잃을 가능성이 많다. 또 금리가 그만큼 인상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용 지금 실적보험 청구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나타날지 다음 주에 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험 청구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주고 뭐 이달 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큰 뭐 흐름 없이 이런 혼조세장이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어제 그 의사록 공개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자서 지금 사실 말이 많이 어눌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 하루는 잘 지켜보면서 응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2023년 2월 23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항상 상승대인데 오늘은 뭐 크게 상승할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FOMC 회의가 의사록 어제 공개되고 나서 주식 시장은 자산 시장은 다른 자산 시장은 잘 타고 넘었다,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골드 실버는 어쨌든 달러 상승하고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영향을 받았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2월 23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잘 응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